다음은요, 정우성 씨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영상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난민들의 실상과 그리고 그들이 왜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 캠프를 방문하면서는 난민이라는 게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그냥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로 규정 지을 수 없구나. 난민은 정말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집약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의식을 가져야 될지 정확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정우성 씨가 유엔의 친선 대사인데 마침 지금 제주도에 예멘의 난민들이 상당수 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직접적으로 그걸 언급하려고 한 건 아니고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하면서 그 난민기구 홍보대사로서 난민과 함께 해주세요.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글을 두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개념 배우야 하고 이제 칭찬을 하는 반면 또 일부 분들은 아니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예멘 난민 문제로 이렇게 조금 예민한 시기에 꼭 이렇게 글을 올려야 되느냐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좀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왜 예멘의 난민이 오느냐? 제주도에는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주도는 한 달 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이나 테러에 어떤 연관돼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비자가 없더라도 한 달 동안, 왜냐하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만 특별히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조치를 취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멘에서 올해 사실 이제 2016년에 7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42명 그리고 올해 549명이 신청을 한 걸 보면 급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주도가 일단 들어와서 30일 안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 결정이 날 때까지는 거주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안에서만, 물론 제주도에서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제주도라고 하는 곳을 특정 이제 지역으로 만들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입국이 가능하니까 일단 입국을 해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것도 안 되는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아마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리고서 이제 들어오신 이후에 30일 이내에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30일 이전에 난민 신청하게 되면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어떤 데는 뭐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난민 결정 나오기까지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한국에 거주할 수 있어요. 이제 이번에 이 일 때문에 제주자치도에서 제주도 안에만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제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육지로 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는 난민 결정이 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난민을 많이 받아주니까 예멘에서 제주도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면 난민을 받아주는 그 허용률이 1%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유엔의 협정을 맺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유엔 협정을 맺은 국가의 대부분 난민 수용률이 한 40%가량이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제주도로 왜 왔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라든가 제주도가 인기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예멘 국적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도 갑작스럽게 예멘 국적의 난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입국 자체를 아예 공항에서 불허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오는 직항편이 잇따라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래도 한국이 제일 낫다라고 해서 이렇게 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사인데 거기에 또 반대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 입장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우성 씨는 아마 진심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 그런 협약에 난민 협약에만 1991년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2014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자체 난민법도 제정을 했잖아요. 그 정도인데 이런 제도상으로는 잘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약 가입 국가의 평균은 38%인데 우리는 한 1%, 3%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좀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그 정도의 인도적인 어떤 행동을 하자 그런 걸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꼭 난민을 떠나서라도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들은 한국 전쟁도 있었고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았던 거를 되돌려주는 이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고 사실 또 이제 물론 제주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제주도 사람들이 다 불안하대. 섬 내에 이 불법 체류자가 1만 명이 넘다 보니까 모두 불안해라고 또 바깥에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제주도 안에서는 그런 난민분들을 만약에 무용가라면 자신의 무용 연습실에 그냥 뭐 함께 산다든가 집에서 심지어 함께 산다든가 하면서 돕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나의 삶의 용기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나도 이런 걸 도우면서 뿌듯함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또 좋게 생각하시는 제주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우성 씨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